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좌우가 경쟁적으로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좌익이 만들어낸 음모론이 많고 보다 악질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피곤하던 이 우파 진영에서도 반사작용으로 음모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음모론은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모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분열시킵니다. 우파에서 음모론을 만들면은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에서 만든 음모론도 좌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모론의 한 법칙인데, 우파에서 유행한 음모론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주 사태 때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가 가짜 신검을 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2020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여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낙선했다. 이게 4대 음모론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데, 하나를 믿으면 남은 3개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음모론의 원조가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 들어왔다는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을 제일 먼저 퍼뜨린 사람은 탈북자였어요. 그 탈북자가 그런 주장을 할 때 2013년 무렵이군요.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고 자라서 이건 믿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뒤늦게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지만원 씨, 나중에는 황장엽 선생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인이라고 주장했던 이 지만원 씨가 어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인데, 는 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1심,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은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구속을 피한 지만원 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82살입니다. 지만원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올려서 함께 기소된 손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일부 사람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었고, 2심에서는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형 100만 원은 제외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만원 씨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좌파로부터는 웃음거리가 되고, 자신의 북한군 개입설을 믿지 않은 애국 진영 인사들과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 공격 목표는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우파 인사였습니다. 2019년 초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만원 씨를 국회로 초청해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가 음모론에 가담한다는 비판을 받고 그 관련 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자유한국당 한 국회의원이 저를 토론자로 초대하기에 이런 답장을 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답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 차례의 국가적 조사, 1980년, 85년, 88년, 95년, 96년에 의하여 광주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사망자 조작도 없었고 발포 명령자도 헬기 사격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도 없었습니다. 2. 역대 정부의 모든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의 광주 침투설은 광주 사태 당시 철통 같은 한미동맹으로 북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해가지고 광주 사태의 확산을 막았던 1980년의 국군에 대한 모독이며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침투설 주장자들이 황장엽 선생 등 탈북자들을 특수부대원으로 몰고 있는 사태는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군을 신출 귀몰한 군대로 치켜 세우고 국군을 바보로 만드는 자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에 대한 허위 모함을 하고도 정정 사과가 없는 사람과의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신보다는 진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자유진영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4. 자유한국당이 북한군 600명의 광주 침투를 주장한다면 이 루머를 부정했던 박근혜 정부 괄호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자유진영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며 분열의 씨앗을 키우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당시 한국 방어 책임자였던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이 생존해 계시니 그분의 고견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지만원 씨를 국회로 초청해가지고 강연회를 열었다가 완전히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그 1년 뒤에 있었던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패한 하나의 원인이 여기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렵에 하도 지만원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참을 수 없던 탈북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만원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 발표한 성명서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였습니다. 지만원이 주장하는 600명 침투 특수요원 중 황장엽 선생은 당시 김일성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강철환 전 조선일보 기자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4살이었고 장진성 탈북 시인은 6살이었고 북한 인권운동가 박상학은 당시 9살이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 믿어가지고 지금도 북한군 600명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지만원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북하여 자유와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강철환, 김정아, 장진성, 박상학 등 탈북자들 그리고 고 황장엽 선생이 간첩이란 말인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에 징역 2년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좀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만원 씨도 이쯤에서 자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도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니까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반성문 쓰고 좀 감형을 받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